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격국론을 또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 제격이죠. 이 제격은요, 특히 제격에 대해서 일반 억부법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론에서 얘기했듯이 제격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가서 취해서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백도 되고 처첩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소리는 안 했어요. 육진원에서 심해천 선생은요. 그런데 이 일주가 약하면요, 운을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신앙하거나 인수운으로 흘러야만이 좋은 사주가 돼요. 그런데 여기 빨간 것이 보십시오.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면 일단 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재성이 왕한데 관을 생하고 있어요. 그럼 더 관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운은 어디로 가라? 신앙하거나 인수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이건 어부법하고 똑같잖아요. 불리하다. 칠사상관. 칠살이나 상관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 신약해 죽겠는데 칠살을 가든지 상관으로 가면 상관생제에서 더 심하게 갈 거니까 운에선 이렇게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하든지 인수운으로 흘러라. 인비로 가라 이거예요. 인비로 가라. 만약 관을 생하고 있을 때 복투인 거듭해서 인성이 투출했다 라고 하면 상관지지로 가더라도 그렇게 불심유해 해로운 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좀 해롭긴 해롭다. 지어 관을 생하는데 배식, 예, 관을 생하는데 식신이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그 식신이 뭘 상하게 해요? 이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조 선생님은요, 심해천 선생은요, 상관하고 이 식신이 파괴하고 이런 걸 아주 꺼려하셔요. 그래서 즉 운에선 인수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갈참정명으로요. 이거 지금 좀 관인상생으로 하는 거예요. 수체요. 제다 신약이에요. 이 사주는요. 오화 쓰는 거예요. 오화 쓰고 목을 쓰는 거죠. 예, 바로 옆에 용신이 있어서 좋은데요. 제다 신약도요. 잘못하면 이 관 같은 건 쓰면 안 돼요. 예, 관을 쓰면 제다 신약에서 관 쓰면 일주가 더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재용식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땐 일주가 강해서 그래요. 예, 일주가 강해서 식신이 중하고 신약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 돕는 대로 가는 거고요. 식신이 약하고 일주가 강하면요, 식신을 생하는 대로 강하면 돼요. 이게 이제 지난번 양시장의 내용, 그렇죠? 이게 일주가 강하잖아요. 금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격이에요. 식신생제를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재용식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생제격이 아니에요. 재용식생, 재성이 식신이 생하는 것을 쓴다 라는 뜻이에요. 재용식생. 예, 제격에서 오늘 제격 폐인이네요. 이런 경우는 제격 폐인이면요, 일단 일주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는 관양으로 가도 된다. 관양으로 가도 되는데 신약하니까 결국은 신약하니까 이거 보세요. 일주 꼭 본다니까요. 안 보고서 일주를 신약과 신강을 안 보면서 격보면 안 된다. 격을 먼저 잡아놓고 일주 신약 신강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인수격이나 양인격이나 로커격은 그렇게 일주가 약하다는 건 가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식신과 재성과 관성은 분명히 일주의 유근함과 다시 강약을 꼭 살펴라. 이거 보세요. 신약하니까 어떻게 최희 인왕, 인수가 왕한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제격에서는요, 인수도 좋지만 오히려 비겁이 더 좋습니다. 비겁이요. 자, 봅시다. 증참정명이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금안이에요. 이거 다 금토. 그러면 이거 병화일주가 이거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이 재성을 감당을 못하죠. 네, 이거 제다 신약사주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하고 인신충이 돼서 이거는 쓸 게 없어요. 이런 땐 대운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신충이 될 때 되더라도 화운이 들어오면 이 신금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목이 살아나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금체 화목용조에서 그냥 화를 용신으로 쓰고요. 목까지 가죠. 이 경진대운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대운만 이렇게 빨갛게 해놨죠. 경진대운이 제일 안 좋군요. 예. 설화고가 설명을 해요. 인중병화 장생을 했다. 간목 등록했어요. 간목이 녹으로 든 거예요. 예, 간목이. 그래서 경금 로고 신에 깔고 녹을 깔고요. 갑경이 병투했어요. 그러나 일주병화가 자리를 딱 맡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경금이 뛰어넘어서 금을 극한다고 할 수 없어요. 목을 극한다고 할 수 없어요. 천은위 재성과 인성이 불상해라. 서로 장애가 되질 않는다. 연구해보면 꺼리는 것은 신경 약하다. 일주도 약하고요. 인성도 약하다. 경금이 병령이죠. 사령을 하고 있어요. 왕하다. 그러 우는 방신운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야만 된다. 소위 최희 인왕야 인수운으로 흐르는 걸 좋다. 하이후 관살이겠는가? 어째서 관살을 좋아하는가라고 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관살운은요 수운인데요. 수운은 들어오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계를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병화가 임계한테 꺼지는 게 아니라 이 가불목이 있어서 임계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요 관성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재생관하면서 관생이 날 때는 역시 통관지가 있다. 맞습니다. 재인이 병투했을 때는 불에 장애가 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 마치 아래조에 또 재인 상해 아래 거는 아래조가 있는데 재와 인성이 장애가 되는 것을 배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든 저러든 이 증참정의 명은요 금체, 금이 체예요. 그래서 종조에게 보면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오행 용신으로 일을 생하는 목오행이 시신이에요. 대운이 호운으로 흐르죠. 아래 명절은 나중에 보고요. 소부지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증참정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네요. 대운 좋죠. 요거 진토는 먹이 용신이기 때문에 반으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요거는 안 좋습니다. 경진대운은 안 좋고요. 지금 좋은 운이 들어왔네요. 이 병정대운 좋고요. 자축운도요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저 인목 때문에요. 사주가 배합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많이 됩니다. 제다신약이라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또 제다신약이에요. 이게 소부지명인데요. 보시죠. 인묘해서 을목까지 추출해 갖고요. 이것도 제다신약이에요. 그럼 비겁을 쓰겠다는 거예요. 비겁을 쓰고요. 인성도 쓰고요. 은근히 화토도 괜찮고요. 그러나 지지에서 이렇게 해자하고 소부지명이라는 게 이런 게 바로 소부지명이에요. 제다신약 사주에서요. 정축 이렇게 되면 이걸 왜 제가 목체 금토용조니까 빨갛게 해놨군요. 목이체니까 인 안 좋고요. 자해 안 좋고요. 이런 갑을경에게 들어오면 물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겠네요. 이 경신금이고요. 여탄 갑을목은 안 좋습니다. 수류는 좋고요. 괜찮아요. 자, 설화고가 설명을 해요. 을기, 이 을기잖아요. 이 을목이 아주 나쁜 거예요. 여기 지금 인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금으로 보면 재성이 딱 투출을 했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기가 재인이 병투 이 상병이라고 해서 애자가 빠졌지만 서로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재성이 파인, 인성을 파괴하고 있죠. 이론은 경금인데 또 약하다. 약한 건 맞습니다. 묘월에 태어난 경금 힘못 쓰죠. 당이 겁재가 위용, 겁재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운에서 겁재로 흐르면 부신,
일주를 도와서 아름다울 것인데 이는 역시 가하다. 토운도 가하다. 그러나 토는 뭐죠? 3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이런 운은 괜찮아요. 관살 역시 가행. 관살은 가행이라고 해서 이게 꼭 병정 이런 운인데 관계는 없습니다. 기토가 해결할 겁니다. 식상운 즉 역시 불상의 마땅치는 않다. 식상운은 좋지 않습니다. 수 안 좋아요. 사주 격국이 청해서 이 이후 상당지 성취했을 건데 불과 소부일 뿐이다. 조금 부자도 조그만 부자다. 훌륭히 귀하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신약 사주입니다. 목체예요. 8.3이네요. 엄청 강하네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주예요. 이것도 또 역시 인비로 흐르는 사주죠. 일반 사주로 이렇게 격국론에서도요. 일반 사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제격밖에 없어요. 물론 식상격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자 봅시다. 자 소부진행이에요. 작은 부자명이죠. 네, 안 좋죠? 다 안 좋습니다. 요때나 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뭐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제격으로서 제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시네요. 자, 네 번째요. 재용식신, 재인, 재성과 인성은 둘이 있으면 또 싸우죠. 뭐죠? 인성이 식신을 누르죠. 그러나 재성이 가벼울 때는 반가운 것은 재성 아니면 식신으로 흘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재성이 가벼웠다는 건 일주가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일주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인,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프론도 이렇잖아요. 관은 역시 장애가 되고요. 살은 역시 불기다라고 했는데 이따 설하고가 설명할 겁니다. 자, 설하고가 뭐라고 하냐면요. 재용식인자는 원령에서 재성이 있으면서 투출한 것은 식신과 인성이 둘 다 투출했다. 그러나 역시 반드시 살펴야 된다. 사주의 배합을 살펴야 된다. 마치 론 재편에서 오방안의 명이다. 이 방안이라는 것은요, 과거 국제에서 두 번째 한 사람을 방안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제다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비겁을 쓰고요. 인성을 쓰는 사주죠.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닌데, 아마 인월에, 경인대운, 인대운에, 과거에서 방안이 됐을 겁니다. 원령 제왕하죠? 제다 신약이에요. 연 경금 시병, 경금 있고요. 병화 있어서요. 식신과 인성이 같이 투출했지만 이 식신은 쓸 거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걸 이걸 지금 샘플로 갖다 놓은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재성이 강할 때 식신 소리 하면 안 되죠. 괜히 일주만 더 약해지는데요. 식신 생지였어요. 식인 요격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쌍해. 서로 장애가 되진 않지만 추유라고 해서요. 이거 지도리 추자의 끝유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요. 지도리 추자 추유의 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도리깨 이렇게 타작할 때 도리깨의 그 끈 매다는 거 거기에요. 그거 또 도리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큰 대문에 보면요. 그 지돌이라고 돌을 이렇게 파갖고 대문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잡았다 열었다 잡았다 열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이죠. 어떤 사건에서. 그래서 추유라고 합니다. 재시 병화에 있다. 그리고 이 재성에서 암장된 건 지지로다가요. 인수가 투출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어디에서 투출했는지 저는 재성에서 병화가 장지에서 인투했다라고 했는데 인성이 투출했는데 아마 재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병화가 투출했는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인불상에는 맞아요. 그래서 귀하다라고 했지만 이거 솔직한 얘기로 뭐죠? 재인불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재인이 아니라 인성과 식신이 불상한 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 식신은 아무런 연으로 상, 경금, 연상의 경금이 있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도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연상의 경금, 무적 경주. 그렇죠. 결국은 충분치 않다. 가볍고 무거운 거에 대해서는 그걸 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치지도 말아라. 무토신경, 무토가 일주가 약하니까 운에선 비인, 비겁과 인성으로 흘러야 된다. 하이, 관우는 장애가 되면서 살은 불기, 살은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관우는 위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이죠. 그러면 을경합금에서 금을 더 성질을 내죠.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을경합하에서 식신이 더 되고요. 증재지 세, 재성의 세력을 더 줄 거 아니냐. 사료는 가분이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생저병화. 병화를 생각하게 돼서 좋다. 그래서 관은 꺼리고 칠살은 안 꺼린다라는 게 바로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병인, 신묘, 금불통근해요. 그래서 목조 화세, 목이 화세를 위해서 마땅히 아름다운 운이 될 것이고요. 임진 병화, 임진이면 어떻게 돼? 임진되는 병화수상, 곧바로 병화를 극하게 되죠. 자진합국을 하고요. 두렵다, 귀함이 두렵고요. 불수, 일찍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임진대운을 가장 꺼린다고 했네요. 저 역시 이거 임진대운 안 좋게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오방안의 병을 보겠습니다. 지금서 이 대운이 제일 안 좋아요. 개수 대운은요. 그래도 저 이 무토가 있어서 한번 합을 해주나요? 예. 일주가 합하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비겁과 합을 해서 무게 합하해서 괜찮은데 이 임진 대운이 아주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요. 예. 귀하지도 않고 불수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설하고가 평을 한 거예요. 이 평장명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이게 이제 금체 화목명조거든요. 이게 일주가 아니라 인성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닌데 한 시각을 뒤로 미루면 신유 임술시로 하면 이게 하체가 되면서 오히려 또 다시 인비가 있어서 또 좋아져요. 사주가. 이 사주 평정백명서부터는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저도 지금 목이 조금 한 20분 정도 하면요 저도 힘이 듭니다. 20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길게 해야 되고 임술시까지 바꿔놓고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죄다 신약이에요. 원래 이게 인성이 많거든요. 인성이 많은 건 결국은 재성을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인성이 강해갖고 대운에 이게 신유, 경솔신의 이런 운으로 흘렀다는 소린데 만약 그렇다면 이 평쟁벽이라는 개인 사람인데 이 사주 가지고 어떻게 심해천 선생한테 눈에 떴겠어요. 아마 임술시라고 저는 가정하에 요 밑에 해놨으니까 다음번 사주는 평정백 사주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